자, 이제 잠깐 물 한 잔 먹고 왔네요. 네. 자, 이어서 2교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에 대해서 이제 그 외국에서의 사회보장,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어떤 그 틀 안에서의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촌 시대에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발생을 했고, 또 이러한 사회보장 정책이 수렴이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좀 퍼져나가고, 또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그 경장 성장의 결과를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장, 소득 보장이라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또 보장들,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장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들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개념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외국의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사회보험, 네, 죄송합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제 사회보험 세 가지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사회보험 첫 번째, 두 번째가 공공부조,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전에는 좀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수당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 사회 서비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요즘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많이 생기고 있죠. 대표적인 게 코로나 사회에서의 지금 상생 지원이고, 그 다음에 청년 수당이라든가, 또 요즘 이제 정책에서 많은 그 대선 후보들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수당, 사회 서비스 중에 하나인 사회적인 어떤 수당, 데모그란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회 수당, 재반 사회 수당들이 점점 새로워진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회 서비스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죠. 자, 사회보험 대표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5대 보험이죠. 이제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보험, 또 질병으로부터의 치료, 그 다음에 건강 유지를 위한 보건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건강의료보험, 그 다음에 노동에 의한 고용의료, 고용보험, 그 다음에 근무 도중에 직업생활 도중에 뭐 다치시거나 어떤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 산재보험,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노령 그 인구의 확산으로 인한 미래 사회를 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5가지 보험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의 사회보험의 특징은 강제로 가입하는 거죠. 그 지역에 또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라 그러면 요즘 TV나 이런 데서 이야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강제적으로 가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그걸 원천징수해서 적립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원래 목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방식이,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 바로 사회보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즉 빈곤층, 아니면 뭐 질병이 있거나 장애를 가지셨다거나 뭐 다른 사회의 어떤 삶을 영위하시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부득이하게 생겼던 어떤 사고나 어떤 재해에 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IMF 시대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영향으로 취직하시게 되고, 우리나라의 많은 그 기업들은 또 외국에 헐값에 팔려나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로 나앉게 되는, 뜻하지 않게 어려운 생활을 하시게 되었죠. 이럴 때
많은 역할들을 해줬던 서비스들이 바로 공공부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국민 어려움에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어떤 국민들에게 최저생활, 그들의 삶을 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공공부조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인데요.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좀 더 큰 의미로 확대되어서 의미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사회서비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양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분들을 위한 부분, 또 요즘에 이제 뭐 다문화 가족을 위한 부분, 뭐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사회 서비스 중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인한 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돕기 위한 뭐 상생지원,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상생지원금이라든가 제세 공과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바로 이러한 사회 서비스, 사회보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사회 서비스의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이전과 같도록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바로 사회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장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좀 가지고 있도록 하는 어떤 개념들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평생사회 안전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소득과 재반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생 사회 안전망의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 사이에 과연 그러면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좀 쉽게 설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복지국가다라고 하는 국가들은 대다수가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나 정책들이 잘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또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또는 재취업을 통해서 또는 재교육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법적 제도 장치들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을 이제 복지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지국가들은 당연히 사회적인 어떤 복지를 활성화하고 있는 나라들을 이제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러한 다양한 복지국가들, 또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은 어떤 형태로 사회보장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회보장 정책과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 어떤 시스템상에는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보장을 이루고 이 사회보장을 통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매개체적인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사회보장의 내용과 형태 또 하나 그 규모나 종류들은 각국이 처한 뭐 재반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역사적인 어떤 특징에 의해서 좀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방향이 실천하는 방법들이 조금 특이하게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보장은 실제로는 이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회복지를 하고자 하는 그 제도의 하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건데요. 한번 보면 이제 영국은 법령에 따라서 제공되는 현금 급여만을 이제 사회보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보장은 사회복지 제도의 어떤 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사회보장, 의료, 교육, 주택,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급여를 이제 사회보장의 어떤 사회보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사회보험 제도만을 이제 사회보장이다라고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노령이나 유족, 장애보험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주정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와 공공부조와는 좀 다른 의미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양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아까 잠깐도 함께 보셨던 것처럼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그 다음에 재반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수당까지, 기타 사회수당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의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가, 단어가 주는 어떤 의미가, 아니면 개념들이, 아니면 사회보장의 틀 안에서 펼쳐지는 정책들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어느 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회보장에 대한 어떤 체계와 분류라고 하는데요. 사회보장에 대한 체계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회보장은 사회가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발전 속도에 따라서 또 그 재반, 문화적인, 환경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발달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급여 체계라든가 또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 대상, 전달 방식의 차이 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볼 수 있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보아도 외국의 사례들과는 선진국과는 좀 다른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보다는 못한 동남아 국가나 아니면 저개발 국가와도 비교를 해보면 그러한 어떤 급여 체계라든가 어떤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사회보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정책들의 종류라든가 혜택들이 다 다르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롤모델이나 아니면 어떤 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비교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서구 유럽의 어떤 많은 나라들과는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좀 더 깊게 새겨보면 세금을 내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비교만을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어떤 보장 정책이 외국의 사례보다 좀 좋다, 나쁘다를 좀 평가하는 것들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스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꼭 그렇게 액면만 가지고 따지는 것들은 좀 옳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급여 체계라든가 전달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비교해서 검토해서 그러한 어떤 결과들을 찾아내고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좀 더 발전적인 어떤 방향들을 좀 제안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이러한 그 나라의 특성이나 문화적인,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나라에 맞는 어떤 사회보장의 어떤 체계들을 갖추는데 좀 더 많은 주안점들을 좀 두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전에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농업국가에서 증기기관을 발명한 게 실제 20세기 초니까요. 그러면 근 2000년이라는 시간들이 농업국가에서 다양한 어떤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 산업화 시대로 들어오는 시기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 이제 약 한 100여 년이 지나게 된 거죠. 근데 그 100여 년 사이에 지금은 우리는 IT 시대, ICT 시대, 정보통신의 시대, 이렇게, 그 다음에 산업 시대도 3차 산업 시대, 4차 산업 시대, 5차 산업 시대, 이렇게 이제 6차 산업 시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급격하게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전과 다르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국민들이라든가 산업 분야들이 굉장히 세분화 있고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 맞는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화 흐름에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긴 하지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과 제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 변화의 흐름의 그 결과 부산물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 정책들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회보장 체계를 어떻게 분류해낼 수 있겠냐 하는 부분들은 크게 이제 급여에 따라서 체계화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구성 내용에 따라서 구성하는 방법,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보장 급여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면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등을 따라서 좀 체계해 본다 그러면 급여 내용이 현금이냐, 현물이냐, 또는 다양한 어떤 다른 급여들이냐, 그 다음에 소득대체 급여냐,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급여냐, 장기급여냐, 단기급여냐, 이런 식으로도 구별을 할 수 있고요. 또 사회보장 급여가 기여급여냐,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냐, 직업적인 급여냐, 자의적인 급여냐 등으로도 체계화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적 위험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또는 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으로도 또 체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보상이냐 예방이냐 사고 후에 재활하기 위한 방법이냐에 따라서 사회보장에 대한 급여를 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사회보장에 대한 급여 대상자가 모든 국민을, 즉 보편주의적인 어떤 모든 국민으로 할 것이냐, 또는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제공하는 선택 또는 선별주의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두 가지의 문제로 또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에 대한 분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사회보장의 목적을 수직적 소득 배분을 지향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평적 소득 배분을 지향하는 것이냐, 아니면 범주적 어떤 배분을 지향하는 것이냐, 아니면 통합적이고 또 전체적인 배분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좀 사회보장의 그 체계들을 좀 구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보장의 분류에 따른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보장을 그 구성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제 사회보장의 체계를 나누는 방법은 이제 사회보장에 대한 급여가 어떻게 주느냐, 장기냐, 단기냐, 현금으로 주냐, 현물로 주냐, 소득재 분배를 수평적으로 할 거냐, 수직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급여의 어떤 기준을 둠으로써 사회보장의 체계를 나누는 방법을 함께 훑어보았던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보장에 대한 분류 방법으로서 사회보장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영국의 경우에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회보장 방법에 따라서 사회보험으로 또는 국가에서 부준 거냐 아니면 임의보험의 방식이냐 하는 것들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어떤 사회보장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사회보험 방식이다. 강제가입의 사회보험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주로 주요한 보장 방법으로 좀 생각을 했었고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조 방식이라든가 임의보험 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의 개념으로 사회보장 방법으로 구별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사회보장에 분류를 하는 방법인데요. 급여 제공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 제공 방법을 보면 사회보험 방식이냐, 사회부조 방식이냐, 또 고용주의 책임급여 방식이냐, 아니면 사회수당이나 공적공제기금 등의 방법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국제사회보장협회인데요. 사회보장을 이제 사회보험, 또 사회부조, 보편적인 프로그램, 상호공제제도, 국민저축금고, 기타 제도, 즉 시장 중심의 어떤 민간에서의 많은 제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보장을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을 분류해 그냥 우리가 아까 잠깐 공부하셨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일생 동안 생애 주기별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 사회 위험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회보장, 사회 정책들이, 즉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사회보장이다라고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면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국민이면 보편주의 정책으로 다 이번에 제공되었던 상생지원금의 경우 25만원씩은 뭐 전 국민에 2번은 지원을 했다. 세 번째는 이게 지금 두 번째인가요? 이는 이제 국민의 80%로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다시 100%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도움으로 다시 100%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뭐 자산 조사를 한다라거나 그 전에 기여가 얼마나 되었었던가 하는 뭐 방식들, 다양한 방식들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한 방법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이 현대 사회가 그만큼 복잡해지고 사회보장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반증으로 보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사회보장청에서는 이제 세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매 2년마다 세계 사회보장협회와 연계해서 출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아까도 잠깐 함께 보셨던 것은 사회보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생애 주기별로 겪게 되는 어떤 전환의 점에서의 위기사항들 또는 사회적인 어떤 위험들에 대해서 소득의 단절을 보장하는 현금급여, 또 이와 함께 어떤 병원에서나 또는 의료나 재활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까지를 포함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사회보장 개념이나 체계 또는 분류 방법들을 좀 감안해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어떤 다양한 분류 방법으로 설명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 그러면 사회보장,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질병, 노령, 장애, 사망, 산재, 실업, 출산 등 생애 주기별로 겪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위험으로부터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 등을 방지 또는 보전하는 사회적인 장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수당 등의 사회복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회보장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러면 볼까요? 우리나라 그 사회보장 기본법의 사회보장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가 사회보험입니다. 아까 전에 계속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사회보험 첫 번째, 두 번째가 공공부조,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 이렇게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사회수당들은 또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의 사회보장 제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의 분류는 여러분들 교재 266페이지 표 10-1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특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수당인데요. 다 운영 주체들은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주체는 모두가 국가입니다. 또는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국가라고 하는 어떤 보다 큰 개념에 속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보장에 관한 부분이고요. 공공부조는 소득보장이긴 합니다만 구빈을 위한 것. 사회보험은 미리 이 어려움에 처함을 예방하기 위한 방빈의 방법.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는 구빈과 함께 삶의 기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사회 수당들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인 어떤 이념을 좀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방식이죠. 그래서 사회보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가입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외국의 많은 나라들도 이래서 자산조사를 한다라든가 소득조사를 한다라든가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이하일 경우에 어떤 일정 소득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빈곤층 또는 저소득 가정에 또는 저소득층에게 어떤 공공부조를 제공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서비스가 공공부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또한 선별주의 원칙들을 하고 있죠. 또 사회 수당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산조사라든가 기본 기초생활 선에서의 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경우에 어떤 이런 제반 서비스들의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상도 한번 보면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사회수당들은 빈곤층 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사회보장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인 거죠. 어떻게 사회보장 제도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들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건데요.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사회수당들은 일반 조세로 모든 국민이 내는 조세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조세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득 재분배율이 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누진적이기 때문에 많이 버시는 분이 많이 내시죠. 적게 버시는 분은 적게 내고 그거를 퉁 털어서 일반 조세의 틀 안에 넣고 그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만 도와드리는 경우니까 실제로 그 도와드리는 서비스들이 부유층에 가지는 않으니까 부유층이 더 많이 낸 세금을 저소득층이 더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소득 재분배, 수직적 소득 재분배의 재분배 효과가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수준을 좀 보면 이제 사회보험은 적정선에서 그 다음에 공공부조든 국민적인 최소한의 소득 수준 급여 수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민기초선을 설정을 하고 그 국민기초선에 오를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그래서 국민적인 최소한의 선을 좀 지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조사가 사회보험에는 없죠. 나머지 서비스들은 다 자산조사. 그래서 선별주의를 원칙 이념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에 대한 분류와 특성 등까지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표나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교재 없이 편안하게 보셔도 좋겠습니다.